30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통일연구원 부원장 손기용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존경한 주성영 원내대표님 비롯해서 여러 TV에서만 뵙던 의원님들 만나 뵈서 반갑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이 자리 제 발표는 제 개인적 의견입니다. 해서 혹시 저의 의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증이 많으시겠지만 통일연구원을 사랑하시는 마음은 변하지 않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독일에서 학위를 했고 마침 제가 베를린 자유대학에 다니는 재학 중에 밤늦게 11월 9일 날 베를린 자유대학 도서관에 있다가 독일 친구들이 그 브란덴부르크 토에 개선문에 무슨 일이 났다 해서 제가 쫓아가서 현장에서 독일 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물론 저는 학위는 통일 문제 관계는 없었지만 이날 이 시점이 저를 크게 마음을 움직였고 그날 뭐 일찍 쫓아가느라고 카메라를 못 가져가서 그 다음 날 집사람과 우리 큰놈하고 둘이서 가서 다시 사진을 찍어가지고 했습니다. 저는 기고 지금까지 94년 통일연구원을 근무하면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현장을 체험한 사람 가운데 통일 문제를 전업으로 연구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으로 각오로 지금까지 통일 연구를 해왔고 오늘 그 나름대로 저의 생각을 여러분에게 가감없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독일 통일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한국의 정치적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민주화의 진행을 더욱 재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한국은 통일의 유인력을 더욱더 가질 수 있게 되며 이것을 북한 주민이 깨달을 때 그들은 동력화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통일의 힘은 북한 주민으로부터 분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그들의 눈가기를 열어줘야 하며 한국은 그들의 지향점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1993년 제가 중국에서 학자로 처음 발표한 93년 3월 프레센터 발표한 저의 글입니다. 작년에 제가 저희 때까지 소회를 담은 책을 내가 썼습니다만 제가 가장 아낀 책인 통일 가지 않은 길로 가야만 하는 길을 썼을 때 저는 93년부터 지금까지 저희 소신을 변함없이 주장하겠다는 학자로서 저는 가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독일과 한반도의 차이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법 제4조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기초한 평화적 통일을 지향한다면 통일의 유일한 방법은 독일식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통일을 우리는 이룩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통일을 이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을 실현시키는 준비를 할 따름입니다. 통일은 북한 주민들이 자기들의 체제가 아니라 남쪽에 자유가 있고 민주가 있고 인권가 있고 복지가 있고 판단해서 그들 스스로 평화적으로 움직일 때야만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다방면으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더욱더 민주화를 시켜가면서 그 민주화된 강력한 우리 국가를 북한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그들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이 저는 헌법에 껴간 유일한 통일의 반응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1989년 10월 7일 동베를린 알렉산더 광장에서는 동독 건국 40주년 행사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당시 서베를린 학생으로서 마치 남북한의 방송 채널의 차이가 있는 것처럼 TV를 약간 조정하면 동베를린의 동독의 방송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1989년 10월 7일 동독 건국 40주년 행사를 동독 공산당 서기 에리 호네커는 정말로 뻑적지근하게 벌였습니다. 바로 옆에 고르바초프를 세우고 85년 등장한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갑자기 생각해 페레스트로이카하고 뭐죠? 개혁개방 할 때
동구에서는 많은 변화의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하지만 당시 사회주의 제1의 경제 강국이었던 동독은 그 변화의 바람을 거부하고 그 거부한 목소리를 우리는 우리만의 길을 가겠다는 목소리를 보여주기 위해서 고르바초프를 옆에 세우고 얼마나 동독이 사회주의 제1의 강국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름 있는 국가에 보여주기 위해서 뻑적지근한 열병 행사를 벌였습니다. 오전에 에리 호네커는 고르바초프 옆에 세우고 보시면 알겠지만 사회주의 국가 당시의 모든 순회들 폴란드의 야로제스키, 루마니아 차우세스쿠 요 밑에 요 사람이 연형무입니다. 북한의 연형무. 사회주의 모든 지도자를 세워놓고 누가 뭐라 해도 나는 나의 길을 가겠다. 고르바초프 당신 변화를 이야기하지만 나는 글라스노스타 페레스트로이카 가겠지만 나는 내 길을 가겠다. 라고 자신당당하게 행진을 벌이고 밤에는 수십만의 군중을 동원한 횃불 군중 시위를 벌였습니다. 3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불과 한 달 이틀 만에 동독은 역사 속에 사라졌습니다. 에리 호네커가 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던 이 자기를 지지했던 자기의 권력 기자라고 자기의 충신함을 맺던 이 사람들이 환호했던 사람들이 불과 한 달 이틀 뒤에는 서쪽으로의 행진을 시작했던 것이 역사적 사실입니다. 정치적 세뇌교육, KGB를 능가하는 슈타지, 비밀경찰 동원해서 강압 통제했지만 에리 호네커는 이 동독 주민들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무엇이 들끓고 있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2015년 10월 10일 김정은은 노동당 창건 70주년 행사를 똑같이 벌였습니다. 이번에는 고르바초프가 아니라 유인산을 옆에 세우고 낮에는 화려한 프레이드, 밤에는 똑같은 횃불 군중시를 똑같이 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했고 열렬히 김정은을 연호했습니다. 저는 묻고 싶습니다. 북한 주민들이여 무엇을 열망하십니까? 정말로 이 김정은을 환호한 이 사람들의 머리과 마음 속에서 내 목숨을 다 바쳐서 총폭탄의 정신으로 아끼고 지켜야 될 우리 지도자 동지라고 과연 북한 주민들이 생각할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북한 주민들도 같은 인간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소련, 동독,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다 바뀌었습니다. 지도자가 바뀐 게 아닙니다. 고르바초프가 개혁과 개방한 게 아닙니다. 공산당 일당 독재를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 소련 주민들이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국민들이 바꾸었습니다. 인민민주주의 국가, 인민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때까지 우리는 인민은 주인이 아니었다. 우리는 억압되었고 굴종받았다. 눈을 떠보니 오히려 저 자본주의 사회에 자유와 민주화 있고 인권과 복지가 있더라. 그것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스스로 쟁취하기 위해서 몸을 일으킨 동독 주민들이 외친 구호가 We are das Volk, We are the people입니다. 이때 영문법에 대한 더의 정관사는 강조입니다. 우리가 인민이라, 우리가 바로 그 인민이야 이놈들아. 이때까지 너희들이 인민이 우리가 주인이지 아니야. 우리는 인민이야 굴종당해서 이제 바로 그 인민이 바로 우리야. We are das Volk 라고 외치며 그들은 동독을 베를린 장벽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We are the ein Volk, We are one people. 우리는 하나의 국민이라는 것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한 달부터 외치면서 통일로 나아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례에서 저는 북한을 절대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는 결코 아닙니다. 누구보다 평화적 통일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을 더욱더 성장시킨과 동시에 그 성장 자체가 또 남북 간의 협력과 단합이 필요하지만 동시에 북한 주민들의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노력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남북이 서로 발전하면서 평화적인 통일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헌법에 반응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통일 문제를 연구하면서 항상 제 머릿속에 그려진 그림이 바로 이겁니다. 사실은 이걸 보셔야 되는데 못 보셨습니다만
우리 공식된 통일 방안이 남북한협력 그리고 남북연합 통일 3단계 통일 과정입니다. 이걸 좀 세분화해서 저는 남북 간의 차원에서 먼저 남북 간에 좀 더 교류와 협력이 화합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위 정치, 하이팔트 분야를 2년 정기 군사 분야를 한다면 교류와 협력과 협력이 이루어지기 쉬운 하이 로우 폴티ክ스 분야를 경제사회 문화라고 본다면 남북이 2년 상위 정치, 하위 정치, 2년 정치, 군사, 경제사회 모든 게 전면적으로 대결하는 시기를 적대적 대결. 하위 분야에서 교류협력이 이루어지지만 상위 정치 분야에서는 반복하는 적대적 협력의 단계, 적대적 대결에서 적대적 협력으로 그리고 이념은 비록 다르지만 하위 분야에서의 활발한 교류협력과 아울러서 정치 군사적 측면에서 어느 정도 협력이 이루어지는 평화 공존의 단계를 거쳐서 남북연합도 하위 분야의 공동체를 형성하는 이념도 어쩌 수레방은 남북연합을 거쳐서 인민주의가 가는 통일 단계라고 저는 규정지어 봤습니다. 역대 정부는 적대적 대결에서 적대적 협력을 거치 1단계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개성공단이 있었다면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비록 2년 정치 군사는 서로 대결하지만 협력이 이루어지는 이조동 단계가 최근까지 시작했다면 지금의 현 단계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적대적 대결의 단계가 있다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진정 구도는 이런 식으로 진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좀 더 세부화했다면 그 한계는 뭐냐면 통일은 남북 간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남북 간에 잘 보자 하더라도 국제 정치가 따라오지 않으면 남북 관계는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이끌어갈 수 없습니다. 국제적 문제와 연동되어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 공동을 가기 위한 1단계 그것은 무엇보다도 깨어진 평화, 6.25 전쟁으로 인한 깨어진 평화가 회복이 돼야 됩니다. 가능하면 소망스럽게 그 체제 상황, 그 상황 속에서 핵 문제가 해결되면 좋겠습니다만 어떻게 좀 더 부딪혀 나가야 되겠죠. 남북 간에 아무리 평화 문제 잘 산다 하더라도 동북아의 환경 문제, 마약 문제, 난민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남북연합은 제대로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단계에서의 한반도 평화를 회복한다면 그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동북아 차원에서도 무언가 포괄적인 안보 협력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 북한 문제 해결도 2단계에서 아마 해결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국가들은 깨어진 평화 회복되고 유대인 것으로 끝난 이야기지만 그러나 우리에는 민족주의 국가적인 파괴가 있습니다. 통일을 유지해야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저는 깨어진 평화를 회복하고 유지하고 통일을 위한 이 전체의 과정을 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라고 항상 우리가 연구할 때 바로 오늘 이 시점에 우리의 국가 남북관계 차원에서 동북아 전체의 차원에서 우리 과제에 무엇인가 항상 염두에 두고자 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하지만 현실화시킬 수 있습니다. 서독이 해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한국과 한반도 통일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동북아 4국가 미를 중심으로 한 전성사회 이런 역학관계에서 서독은 동독과 국제사회에서 이러한 것을 쟁취해가면서 국가를 성장시키면서 통일을 시켰다는 것을 항상 우리의 하나의 시사점으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김정은 체제는 굉장히 이제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는 묻습니다, 여러분들. 김정은이 과연 똑똑해서 안정화시켰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그에게 안정화시킬 기회를 충분히 줬을까요? 김정은은 두 가지 전법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수령은 무오류적인 절대적인 신 같은 존재입니다. 물론 이번에 신년사에서 반성도 하겠습니다. 그건 하나의 표면적인 것이고, 김정은은 자기는 잘하고 있는데 무언가 성과가 없으면 무언가 변명거리를 만들어야 따라서 거기에 장승택이든 아니면 현영철이든 숙청을 시킵니다. 장승택을 처형한 바로 그날 아침에 군사재판에서 30가지 죄를 늘고 했습니다. 총사령관,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다. 소왕국을 건설하고 있다. 나라의 기존한 재물을 싸게 팔아먹었다. 이러한 능거를 들어서 장승택을 처창하고 그 이후에 김철, 이영하, 장수균 이런 사람 처창하고 최근에는 김원홍 국가안전보위부장까지 처창했다는 말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여하튼 내부적으로 이런 것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한과 동시에 외부적으로선 남한이 미국과 미제 약자에게 침공한다는 논리를 덮어줘서 국가적 외부적 침공을 강조시키면서 국가적 탄압을 끌고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한 사정 과정 가운데 북한은 김정일과 김정은은 도발을 하는 것이죠. 김정일과 김정은이 도발을 왜 하겠습니까? 과연 전쟁을 이렇게 해서 우리보다 이길 수 있다 생각한다고 도발한다고 생각하시는 않습니다. 우리 군사는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했다 하더라도 필요하다면 우리는 북한 핵무기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핵무기를 함부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전면전을 벌인다는 북한, 바로 그것이 북한 김정은 잠이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발을 할까요? 북한이 도발하면 우리가 군사적 응전을 하지요. 남북 한미가 협상해서 군사적 응전을 하지요. 김정일과 김정은은 쾌재를 부를 겁니다. 걸렸다. 바로 도발이나 응전이 이룬다는 것은 분단선이 더욱더 고착화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은 국력이 상대가 되지 않는 작년 7월 우리 한국은행의 명목 GNI 평가에 따르면 45대 1입니다. 45대 1. 국력이 상대가 되지 않는 속에서 김정일 시대는 후계구도, 지금 마찬가지지만 경제난 극복, 권력 안정, 주민 통제 이런 것을 분단을 고착시키면서 해결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한, 또 우리가 응전한 과정 가운데 미국이 합세하면 중국이 도와줄 것을 기대하고, 따라서 김정은의 도발은 다른 여러 가지 국내적인 문제도 있지만 어떻든 간에 경쟁이 되지 않는, 상대가 되지 않는 남한으로부터 영향을 차단함과 동시에 자기의 권력 안정과 경제난과 모든 것을 해결하는 시간 벌기의 작전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제가 오늘 우리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께 딱 한마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존경하는 여러분들은 헌법적 절차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셨고, 헌법의 준수를 선언과 동시에 그 선언문에 대한민국의 통일을 노력한다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국회의원님들, 대한민국의 정치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인, 헌법 제3조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우리 영태험을 명시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통일을 염려한 정치인이 분명히 되어야 되고, 통일을 염려한다면 과연 북한에 도전한다고 해서 우리가 북한이 도발하고 우리 응전하면서 우리의 안보를 지킨다. 이 우리의 안보라는 것이 나만의 안보입니까? 아니면 대한민국의 안보입니까? 한반도 분명한 두 개의 정체가 있고, 따라서 무엇보다도 우리 나만의 국가 군사적 안보를 지키고 국가 성장이 기본입니다. 그건 상수입니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는, 헌법에 따른 대한민국 정치인은 그런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한반도를 국가 통일을 위한 통일이 아니라 국가 성장의 필수적인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반도를 경영해야 할 것인가를 동시에 고려하는 국민이 지도자가 되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북한 주민들도 저는 똑같은 인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북한 주민들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노력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손 박사, 정신 차려. 북한은 동독이 아니야.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변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묻습니다. 왜요? 거기는 철저한 강압 통제와 사상교육이 있기 때문에 있을 수 없어. 시민사회 경험도 없기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없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저는 묻고 싶습니다. 북한이 하고 있는 정치 사상교육, 세뇌교육, 통제, 그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소련에는, 동독에는 폴란드, 루마니아, 체코, 헝가리에 사상교육 없었습니까? 그건 KGB가 없었고 스타지가 없었고 비밀경찰이 없었습니까? 오렌지 혁명, 거기 시민사회 경험이 있었습니까? 저는 북한 주민들도 눈과 귀를 떼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인민주권이 무엇인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자유와 민주와 인권과 복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한다면 그들 스스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 생각하고, 그러한 변화를 분명히 일으키라 생각하고, 그 길에 우리 남한이 함께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글은 제가 서울신문에 지금 연재하고 있는 칼럼 쓰고 있는 저 글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의 글입니다. 북한은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비대칭 전력이 있습니다. 핵무기, 게릴라 특수집단,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북한을
무력으로 선제적 공격하자는 사람이 과연 한 명이라 있겠습니까? 북한은 도발도 하고 핵무기가 있습니다. 그들의 비대칭 전력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시민사회, 모든 국가가 함께할 수 있는 정말 자유와 인권과 복지라는 우리의 비대칭 전력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 남한 사회에 문제가 많지만 북한과 비교할 바에 앞선 우리의 자유와 민주, 인권, 복지 이 무기를 북한에게 강력하게 휘둘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북한을 의도적으로 무너뜨리는 이야기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우리 대한민국 사회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이런 자유와 민주, 인권, 복지, 비대칭 전략 우리가 활용할 때 어느 사회가 중국이 반대하겠습니까? 어느 사회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런 무기를 더욱더 확실하게 효과적으로 국제사회 함께 휘두르는 것이 북한 문제 해결 또는 통일을 이런 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좁게는 93년부터 지금까지 북핵 무기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첫째는 외교적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 억제를 위한 군사적 노력을 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외교적으로, 군사적으로 앞으로 해결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외교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자든 육자든 어떤 회담을 한다 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우리가 엇박을 한다 하더라도 과연 김정은이가 핵 폐기하겠습니까? 정말 핵 폐기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저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쉽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핵 문제는 제 입장으로 단 1초 만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1초 만에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 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이면서 핵 초강대국이면서 육자회담 당사국이지 미국, 중국, 러시아 이 3개국이 합세해서 한 목소리 동시에 북한에게 안 돼! 라고 할 수 있다면 북핵 문제 해결할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연 그럴 수 있습니까? 북핵 폐기는 동의하지만 시간의 차이, 방법의 차이, 과정의 차이 이 3자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북핵 문제 해결에 대한 중요한 힘을 작용할 수 있겠습니까? 외교적 노력도 군사 노력도 분명히 앞으로 해야 됩니다. 저는 북핵 문제 해결은 외교와 군사를 축을 하되 그 앞쪽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국가 성장을 위해 필수적인 북한의 토지, 노동력, 자원, 시작, 교통을 확보하기 위해서 남북 간이 함께하는 통일, 그걸 바라보는 과정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 스스로의 선택에 의한 변화와 북핵 문제 해결도 함께 노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외교적 노력, 군사적 노력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의 한계는 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적으로 지향하는, 중장기적으로 지향하는, 단기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국가 성장을 위한 또 어떻게 보면 우리 민족적 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북한 주민의 선택에서 그들이 정말로 핵무기가 필요한지 정말 대한민국이 미국이 그들을 군사적으로 북침할 계획이 있는지를 한번 보고 없다면 그게 아니라면 그들 스스로 북핵보다는 북핵 없이 함께 가는 국제에서 함께 가는 자유와 민주의 인권과 복지를 위한 함께 가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북핵 문제를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생각하면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서독의 주민들이, 동독의 주민들이 서쪽으로 행진을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89년 동독은 우리보다 더 잘 살았습니다. 사회주의 제2경제강국이었습니다. 그래도 동독 주민들이 서쪽으로 행진할 때의 국력차는 공식적으로는 4대1, 실질적으로 펼쳐버린 7대1 정도였습니다. 7대1의 동독 주민들이 서쪽으로 행진했는데 어떻게 45대1밖에 안 된 북한 주민들은 남쪽으로 행진을 하지 않을까요? 그 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곰곰하게 우리의 정책도 한번 재검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김정은은 우리 현재 벌어진 전국을 보면서 이제 다음 대통령을 때까지 또 한미관계 새로운 미국 때 어떻게 될 때까지 이제 발 뻗고 잘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느긋하게 김정은의 시간을 즐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에서는
지금과 같은 전국의 문제가 되지 않죠. 문제가 될 수도 없고 문제를 내는 순간 만속청이나 처형당하겠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고 국민주권을 보인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의 저력이고 이것이 어떤 순간에 자유와 민주화 인권과 복지를 김정은이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한 김정은도 개능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사회는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북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상황임을 이것을 자신 있게 우리는 국민적 저력을 보여주는 것이 김정은을 착각하게 하지 않는 그런 방안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작년 말에 글을 쓰면서 예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글을 쓰면서 닉슨 행정부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68년 1월 2일 날 1일 김신조 사건인 것을 뉴욕에 남겨했습니다. 그 국가 안보가 취약한 그 과정 가운데 69년 1년 뒤에 닉슨은 과학 독트린을 선언해서 아시아에서의 병력 국방은 자국의 스스로 유지하라 미군을 빼겠다고 이야기를 한 과학 독트린을 했습니다. 69년 상황이면 우리의 최정예 부대인 해병대와 특히 우리 군인들을 월남에 파악해서 한참 싸울 때 미국은 우리와 상관없이 병력을 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71년 73년 닉슨은 신경제 정책을 통해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달러를 기초로 한 세계 무역 질서를 완전히 뒤흔드는 71년에 소위 말해서 금태환 달러를 미 연방은행이 달러를 금으로 교환하지 않겠다는 그 금태환을 거부하면서 또 보호무역 관세를 한 완전 새로운 자유무역제에 의한 보호무역제를 전개한 소위 말해서 닉슨 행정부는 군사안보와 경제 분야에서 세계적 정책적인 변화를 펼치면서 72년에 우리가 상의 없이 중공과 소련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 근저에는 미국의 경제 우선주의가 놓여 있습니다. 지금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상황이 사실은 불투명한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 미국과의 관계를 재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소신이 이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미국은 우리와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동맹국이고 군사적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정말 필수적 함께가 통일을 이루기 위한 군사적 경제뿐만 아니라 과연 주변 사회 가운데 한반도 통일을 지지할 수 있는 가장 제1우선 국가 미국이 아닌가 생각하면서 미국과의 관계는 가장 절대적 발판이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트럼프 행정부의 집권에 맞서 새로운 관계를 조성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국민적인 단합된 어떤 뭔가 모습이 보여야 되고 가치관과 국민들의 어떤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근본 틀이 무엇이나 저는 생각할 때 먼저 대한민국의 국민을 자각하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 되겠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만 주민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임을 항상 통일을 해야 된다는 통일이 필수적인 그런 대한민국 국민을 자각해야 되겠다. 두 번째는 통일을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하게 이산가족 상복이나 과거에 한 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정치 강국, 군사 주권국, 경제 강국, 통합된 사회사회에서 통일이 필수적인 차원에서 저는 통일을 반드시 추진하는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 세 번째는 자유민주주의가 평화적 통일을 이야기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를 더욱더 강력하게 만들어가면서 우리 사회를 북한주의에 보이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네 번째로 대한민국의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경영하는 지도자를 뽑아야 되겠다. 그리고 다시 마지막으로 국가 생계와 통일이라는 것은 한동리의 양면이다. 통일은 통일이 아니다. 국가 생각이 바로 통일입니다. 우리 정말 기적을 이뤘다 생각합니다. 이 남한, 반도가 무슨 말 섬이죠. 이 남한에서 정말 우리 노력하게 올라간 기적을 이뤘지만 이제 국가 생각 한번 보십시오. 뭐 교육을 시켜야 사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뭐 자원이 있습니까? 시장이 있습니까? 무슨 반도입니까? 섬이지요. 교통도가 있습니까? 남북한이 합해지면 8천만 육박하는 규모이 되는데 북한의 노동력 자원 시장 또는 한반도는 교통로 통일은 대박이 아닙니다. 통일은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독일이 얼마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하지만 선사잔치 이 순간에 28개월 미국 영국이 안 빠졌지만 28국 EU 모든 선진국이 가담된 EU 1년 총 국민소득의 3분의 1을
통일된 독일이 생산하고 있습니다. 경제 강국입니다. 분단 시기를 상상하던 경제 강국입니다. 정치 강국입니다. 군사 중국입니다. 동서업 주민 간 갈등이 있지만 통일 15년 만에 동독 출신의 여성분이 총리하고 있고 연방 대통령 지금 동독 출신 통합이 이루어져가고 있습니다. 독일과 한반 차이가 있지만 통일은 대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국민입니까? 6.25 전쟁, 일본 일제 식민지 끝나고 이 짧은 시간 내에 우리와 같은 경제 성장한 민주주의 국가가 어디 있습니까? 통일되고 난 이후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것을 극복하면 우리는 정치강국, 군사적강국, 경제강국, 통합된 사회를 만들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가 성장과 통일이라는 것은 국가 대제작의 한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2년 9월에 대선이 막 접어들 때 그 당시에 대선 후보자에게 드리는 글을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다시 한번 칼럼을 썼습니다만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아쉽고도 분하지만 그와 같은 칼럼 요 그대로 내용입니다. 요 그대로 2012년 9월에 썼던 내용을 저는 다시 한번 썼습니다. 첫째, 통일을 염두에 두는 국가 전략과 내국 정책을 수립해야 된다. 그래서 통일을 염두에 두는 국가 전략을 대선 후보자들이 만들어야 되는 기업입니다.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영향을 우리 사회를 받아야 될 것이 유일한 통일 방안이다. 세 번째는 남북 간의 화해협력, 연합, 통일의 단계적 전진적으로 진행된 것도 가장 이상적이지만 저는 생각에 통일의 가능성은 국력의 차가 크면 클수록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동서독에 통일 이후에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지금 남북 간의 국력 차가 너무 크면 통일을 하게 되면 그 북한의 경제를 어떻게 우리 수준까지 끌어올 있으며 내가 갈등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차라리 거리 협력을 해서 어느 정도 수준이 올라가면 그때 통일은 좋지 않겠냐. 맞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들. 북한이 어느 정도 남북 거리 협력을 하든 다르게 경쟁을 하든 미국과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하든 경제적으로 성장하면 그들이 자유민주주의 기초한 평화적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주체사상이나 적과 통일을 원하겠습니까? 동독이 사회주의 제일 경제강국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그 정치에 군사에 다 실제된 걸 다 봤는데 북한이 어느 정도 먹고 살게 된다고 해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기산 평화 통일을 원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력 차가 클 때 우리 사회가 더욱더 자유와 민주화 인권과 복귀했다는 걸 알게 된다면 저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북한을 흔들면 해서 절대 안 됩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달라지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평화통일 지향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더욱더 북한과의 교류 협력이든 어떤 상태 간에 우리 사회를 보여준 노력 동시에 생각한다면 어떤 거면 북한 주민들의 평화적 선택도 좀 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헌법 정신외과에서 대한민국 한반 정책을 우리의 일터라면 북한 주민들도 우리의 국민으로 생각하는 남북한 모든 주민들도 우리 국민으로 생각하는 정책이 생각과 정책이 펼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 인권 문제도 물론 개선돼야 되겠죠. 동시에 우리 남북자 국권 포럼 문제도 분명히 개선돼야 됩니다. 따라서 한반도 전체가 우리의 국민이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지금 바른 국제 제재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통일을 염두에 두는 대북 정책 어떻든 간에 북한 당국에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사회 우리의 마음을 보여준 정책도 펼쳐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10월 20일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의 방위상 나카타니 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국의 유해한 지배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이다. 북한의 유사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에 일본은 우리의 동의 없이도 북한 지역에 병력을 전개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라는 것은 한미일 삼국 협의에 나갈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안부 독도 문제가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수백 배, 수천 배 더 중요한 것이 이 문제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전체가 우리 땅이라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통일을 국시로 하고 있습니다. 비록 한반도는 두 개의 정체가 있지만 그건 잠정적인 특수한 관계고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책 방향이 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방위상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에 대한 어떠한 유의미한 반응도 시위도 목소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만약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커다랗게 목소리를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슨 소리냐? 우리 헌법에 되어 있고 남북 기본법에도 특수관계가 되어 있고 더구나 오방국인 당신이 어떻게 또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반도 분단에 일정도 책임을 져야 할 당 일본이 말 오방국에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해서 목소리를 높인 것이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해야 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남한은 주민이 되어서 그런지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짚고 넘어지지 않았던 것은 저는 굉장히 원망스럽습니다. 여러분 KBS 뉴스 9시, MBC, SBS 다 방송 한번 보십시오. 수백 개의 채널이 있습니다. 어디를 돌리든 간에 일기예보를 다 봅니다. 예가를 즐기기 위해서 아니면 경제활동을 위해서 일기를 다 봅니다. 여기에 우리 북한은 지도상함이었고 남의 땅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남한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중국이 북한을 우리 대한민국 전체가 대한민국 영토라고 누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는데 KBS 9시 뉴스 평양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월화수목만 보여 금전은 안 보여줍니다. 모든 채널은 남한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의식이고 삶의 양식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되고 대한민국 정치인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2008년 이전까지 우리 통일연구원 여러 가족도 함께 북한과 많은 방문도 하고 협상을 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북한 주민들과 만나서 작년은 모르겠습니다만 2015년에는 북한의 전문가들 독일로 초청해서 접경 지역을 방문했고 또 8.25 합의를 통해서 저녁에 술도 한잔 했습니다. 역시 15년에 연면대학 김성종합대학 경제학 7명이 왔고요. 지금 이 사람은 현직 유엔 대사인 자승남 북한 대사입니다. 여러 사람들과 북한 사람들 많이 나름대로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분명히 단호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느낀 물론 이 사람들이 북한 전문가를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그들도 분명하게 무언가 문제점을 의식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분명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애 관심사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 사람 만나면 신뢰를 못합니다. 우리도 신뢰 못하면 북한 주민도 신뢰를 못합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북한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남북 정상회담 두 번을 신뢰할 수 있습니까? 개성공단, 금강산 그 해도 신뢰할 수 있었습니까? 민협하고 공공단 도대체 뭘 해야 북한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바로 갈등과 분쟁의 상징지역이고 지금까지 도발이 끊이지 않는 이 DMZ 내에 처음으로 작은 지역이라도 평화지대하고 거기서 남북도 인력과 물자가 함께 어우러지는 그것만이 저는 평화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출발을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금강산이 큰 사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북한 당의 적경지입니다. 이 DMZ 내에 저는 작은 부분이다. 허리에 그것을 일본에는 비무지랑 지배하고 거기서 남북한의 인력과 물자 함께 온 이 상황이 저는 신뢰를 이야기할 수 있는 출발을 생각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제 2000년에 통일연구원의 과제로 DMZ 내에 유엔 환경기구를 유치하자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그 당시에 사실은 대통령 보고가 됐고 저는 이 과제가 아젠다가 국가제작위원회가 될 줄 알았는데 다른 DMZ 유네스코 적경지역 생물보호 적이 나왔습니다만 여하튼 저는 그런 측면에서 2012년에 통일연구원 과제로서 다음 같은 파주 지역의 세계평화문화공원, 철원 신남북산업단지, 하천의 세계평화 호수공원, 여기 금강산 평화단지도 보통 얘기하는 것 등등의 나름대로의 연구를 해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한반도 평화를 안정할 수 있는 북한에 접근해서 항구적 통로를 개척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DMZ 평화적 이용은 정권에 관계없이 정부에 관계없이 추진돼야 될 과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의원 여러분들께서 이 DMZ 우리 박지원 대변인 오셨는데 2000년 당시에 참 이 안이 됐으면 저는 참 좋았다 생각했습니다만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두서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 개인적 사견이고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또 당부를 드리고 부탁하고 싶은 것은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여러분들, 한국의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당선되시고 헌법의 선서를 약속하신 우리 정치인께서는 대한민국의 정치인, 대한민국의 지도자, 통일을 염두에 두는 대북 정책과 분단 관리에 염두에 두는 대북 정책 가운데 통일에 염두에 두는 정치인이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국민들을 이끌어가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허다하게 지금 우리 국민의당을 포함해서 야당은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라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입장이 정부 프레임에 갇혀서 대단히 조금 소극적이고 좀 겁을 많이 내서 표를 어디 가도 혹시 거꾸로 가면은 이게 표가 달아날 것 같아서 안보는 보수고 경제는 진보다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으로 지금의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 우리의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오히려 거꾸로 안보는 진보, 경제는 보수로 가는 것이 지금 여러 가지 남북관계 상황이나 경제 그런 상황에 맞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말이죠. 특히 지금 오늘 우리 그 토론의 주제인 남북 문제를 보면은 이명박 정부 때 금강산 그 관광 중단으로 남북 관계는 저는 한 20년 후퇴했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개성공단 폐쇄로 또 20년이 후퇴가 됐다. 그래서 현재 남북 관계는 정확하게 1970년대 중반 상황으로 되돌려져 있는 것이 현재의 남북관계 상황이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결국은 지금 북한을 봉쇄하고 압박하고 제재하는 이 정책이 성공을 못한 거 아니냐. 그 직접적인 이유나 원인이 어디 있었든지 간에 북핵 문제로 시작된 봉쇄, 압박, 제재가 결국 성공하지 못한 거 아니냐. 뭐 여기에 대한 반성에서 남북 문제를 바라다봐야 되고 통일의 길을 내다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때 안보는 오히려 진보로 가고 경제는 오히려 보수로 가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는지 말씀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 만약에 그 길을 걸어간다면 저는 거기에 진보 보수의 차이는 없다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지도자로서 통일을 향하는 통일을 염두에 둔 대북 정책을 한다면 거기에 안보 정부의 차이 없으면 하나이기 있다 생각합니다. 안보 교류 협력 해야죠. 교류 협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북한의 토지, 노동력, 자원, 시장, 교통로 확보하기 위해서 국가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또 통일의 그 교류 협력 과정이 북한에게 주민들의 우리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교류 협력 자체가 통일의 과정입니다.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들어가는 북한의 안보협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안보협에 대해서 개성공단도 문 닫을 수 있고 잘 딴 거 아닙니다. 금강산도 문 닫을 수 있고 쏴도 배치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방법에 있어서 분단을 지향하는 그러한 군사적 안보냐 아니면 통일을 염두에 두는 군사적 안보 정책에 어떤 차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기입니다. 개성공단 문 닫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북한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겁니다. 단지 1억 달러의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큰 북한 주민들에게, 북한 김정은 당국에게, 김정은에게 큰 타격이 될 겁니다. 우리가 쓸 수 있는 유일한 카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SLBM까지 개발한 마당에 더 이상 뭐가 있겠습니까? 쓸 수 있는 카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통일을 염두에 뒀다면 남북관계 중국의 반응을 보면서 그렇게 단시일에 끝나는 것이 과연 옳은 방향에 대해서는 저는 조금은 우려를 표하고 싶습니다. 사드 배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드 배치, 중국의 반응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 이상으로 중국의 반응은 심각합니다.
원래 사드라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가 싸울 때 미국이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방어 조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전진 배치해서 중국의 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다. 또 뒤집어 말하면 중국과 일본이 관계가 신뢰가 없는 가정에서 반응은 사드가 방어의 미사일 배치할지 아니면 직접 쏠 미사일 배치할지 한국의 컨트롤 없는 가운데 어떻게 중국이 의구심을 갖는 것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우리 국가적 방위를 위해서는 사드가 또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미 결정은 내려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닉슨 71년, 73년 정책 바꿨습니다. 트럼프 정책을 바꿨습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는 정책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드는 이미 결정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대해서 정치적, 외교적 협상 과정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음 정부가 누가 되든 간에 중국의 저와 같은 반응을 본다면 우리가 이 사드를 어떻게 보면 사드라는 것은 북한 폐기를 위한 하나의 방법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중국이 오히려 저렇게 반응이 심각하다는 이야기는 우리 협상의 지렛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드 배치는 지금은 저는 번발했다 생각하지만 앞으로 향후 정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사드를 풀어서 정치 외교적 협상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존경하고 정병래 원조 장관님 계시지만 대북 정책에 통일을 연된 대북 정책에 진보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북한 인권 문제 개선해야 돼서 목소리를 높여야 됩니다. 동시에 북한 그 인권 문제, 북한 주민들의 문제지만 남한의 국민들이 북한 당국의 정치력과 있는 납북자 부분법은 당연히 이야기를 개선을 해야 되겠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대한민국 지도자, 대한민국 대통령을 만약 그려간다면 그게 여야 정치인 진보 보수는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저는 오직 한 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국민 감정이 또 어떻든가 국민 여론도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김정일 3대 사속작전에서 미국 의 경제 제재를 해제해서 결국 북미 수교를 해가지고 자기들의 체제 보장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대미 외교의 주축이고 대남 외교의 주축 아니겠어요? 그런데 물론 김정일 때부터 핵이 나왔습니다. 북한 핵 문제는 중국도 그렇고 지금도 북미 간의 문제이지 남북 간의 문제도 아니고 북중 간의 문제도 아니다. 이런 것이 일반적 상식인데 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고 물론 북한의 핵폐기를 중국의 영향이 제일 크다. 이런 것도 사실이고요. 지금 우리 입장에서 지금 김정은도 우리 한국 대통령과 만날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이 미국의 대북 정책, 핵 정책 아니겠어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은 미국을 가지 않고 먼저 북한을 가겠다 라고 하는 것이 북측에서 과연 미국의 메시지가 없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어떻게 대할 것 같은가? 제가 생각하더라도 미국과 먼저 남북관계 대북 정책을 논의하고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북한과 협상을 하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나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떤 견해를 가지십니까? 예, 한미 관계는 단순하게 동맹 관계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뭐 중국하고 무역이 따지면 세계 경제를 질서하는 게 누굽니까? 미국이 한번 마음먹으면 우리 정말 하루아침에 경제 와장창한 거 아니겠습니까? 안보적으로뿐만 아니라 군사적뿐만 경제적으로 절대적으로 미국의 지원은 필수로 생각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서독의 정책을 한번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서독의 외교 정책 오죽했으면 2등국 외교, 편성 외교를 했겠습니다. 서독 1등국 미국, 우리 1등국 제안은 항상 2등국, 미국의 절대 세계 정책을 거슬지 않는다. 우리는 편성한다. 냉전, 긴장 완화, 신냉전에 국제정세가 미국에 의해 바뀌는 그 과정 속에서 서독은 미국 정책을 따라가면서 그 속에서 현실적인 국가 이익을 다 쟁취해냈습니다.
냉전 시기에는 국가를 동원하고 군사를 제거하고 마샬 경제원자를 갖고 라인강 기지를 익히고 긴장 완화 시기에는 베를린 문제 해결하고 동서독 관계 개선하고 기노아 시기에는 유럽 안보 협력 회의 개척하고 신냉전 시기에는 다시 냉전을 깨겠지만 유럽 안보 협력 회의를 통해서 유럽 대계에서는 정치적 역할을 부여받고 그 속에서 미국의 저지를 받아 통일을 이끌어냈습니다. 통일된 이후 독일은 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미 관계가 어느 정도까지 더 깊어질 생각입니다. 우리는 동맹이기 때문에 국가 간에 이익이 있다가 서로 치고받고 욕하면 그건 일반적 국가 간입니다. 우리는 동맹입니다. 동맹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공감하는 부분에서는 비록 정책 방향이 다르다 하더라도 단기간 정책이 다르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고 지원해 줄 수 있는 특히 대북 문제에서는 뭐 국가 배려가 이런 걸 포함해서 목표가 같기 때문에 단기적인 정책상의 차이를 인정해주고 지지할 수 있는 정도까지 한미 관계를 깊고하고 난 이후에 대중 접근, 대러 접근을 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뭐 어떤 분이 뭐 미국 북한에 가서 그런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저희 개인적 소견으로서는 우리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관계가 없을 때 과연 중국이 우리를 더 높게 평가하겠으나 더 아니면 하찮게 평가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미국의 관계는 기본이고 그것이 전제될 때 저는 미국 대중협상에서 대러 협상에 더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게 소신이고 그럼 저희 책에 모든 책에 저는 일반적인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런 장기적인 통일 과제를 위해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통일이 돼도 더 나은 인권 그리고 행복과 복지 이런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북한 주민들이 변화돼야 되고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데 북한 주민들이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제가 2004년도가 그 평양을 갔는데 남북 여성 무슨 대회인데요. 이렇게 대회를 할 때 그 저희들이 무슨 같이 만나서 하는 게 아니라 북한 여성들은 한쪽 면에 쫙 앉고 이 복도를 사이에 두고 한국 남한 쪽에서 온 여성들 앉고 그렇게 하고 대회를 치렀거든요. 물론 이제 우리 손 박사님께서는 이제 외국에 나가서 북한 그 연구 뭐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하고 뭐 개인적인 접촉은 뭐 하셨을지 모르나 그러나 일반 주민들은 굉장히 그런 부분이 통제돼 있고 물론 지금은 또 많이 풀려서 지금 이제 USB나 이런 걸 통해서 그 한국의 한류 드라마나 이런 게 들어가면서 이제 그런 게 많이 확산이 됐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동독 주민들하고 북한 주민들하고는 조금 좀 상황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그런 의사를 결집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고 그런 부분은 좀 너무 우리가 방법론을 찾을 때 너무 비현실적인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니, 우리가 독일 사례부터 많은 걸 배울 수 있죠. 하지만 우리와 독일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가지 않은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우리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는 꼭 가야만 합니다. 그래서 가야만 하는 우리가 제목을 받았습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뭐 2007년까지 북한도 수십 차례 갔다 왔습니다만 북한 주민들이 어떻게 다르다 할 것이냐 의문은 당연하지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헌법상 사실을 바꾸지 않는 한 과연 북한이 바뀔 것인가? 과연 바뀔 수 있을 것인가? 북한 주민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러 가지 의미 되는 건 사실이지만 자유민주적 우리 헌법 전문의 자유민주적 The basic free and democratic order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 기본 질서 On the principles of freedom and democracy 프리덤과 디마크시를 기초에 둔 평화통일을 원한다면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동양은 다른 방법 외에 우리가 평화통일을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100% 맞는 이야기 과연 현상을 볼 때 북한 주민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없는 사실이지만 저희의 생각은 그 길을 가야 되지 않느냐고 항상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여담이긴 하지만 이 실제로 북한 사람 탈북자들한테 통해서 들은 얘기를 북한 사람들이 선호하는 우리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탈북자를 소재로 한 그 드라마가 우리 그 남한에서는 별로 시청률이나 인기가 별로인데 거기는 굉장히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탈북자를 소재로 한 그런 드라마를 좀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와서 여기 와서도 잘 살 수 있다 이런 걸 좀 알려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오늘 정말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 제 의견에 공감하지 않던 저희 통일연구원 많이 좀 함께해 주시고 통일연구원 정말 통일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여러분의 큰 지지와 성을 좀 부탁드리면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다 또 원내대 정교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 교수님을 드셔야 되기 때문에 아주 핵심적인 질문이시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그 북한 문제가 북한 대결할 때 이게 양국의 이제 문제로 보이지만 저희가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게 북한 핵 문제가 우리 문제라는 것은 뭐 당연한 말이지만 저희가 실질적 협상할 때는 저희가 그 핵 문제를 걸기보다는 지금 남북 경협이라든지 이런 교류를 갖고 카드화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그것을 저희가 할 때, 그런 경협이나 교류력을 할 때 북한 핵 문제가 풀리는 과정, 미북 간의 관계 속에서 연계시켜서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전에 쿠바 미북 간의 쿠바 수교를 할 때, 미국과 쿠바 수교를 할 때 제가 마이애미에 회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분위기를 보니까 굉장히 격앙돼 있어가지고 그 정책에 대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고 어떻게 보면 미국 내에서 그런 갈등이 컸던 것을 봤는데 미국은 전통적으로 대외 정책을 굉장히 초당적으로 한다라는 얘기했지만 쿠바 문제에서 굉장히 갈등을 일으키는 거 보고 역시 그 쿠바 난민 2세들, 3세들이 있는 사회라서 그런 이슈가 다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남남 갈등이라는 문제를 꼭 그렇게 나쁘게 볼 필요는 없는데 문제는 이게 자꾸 강화되는 이유가 악화되는 이유가 이 북한 문제가 너무 이론화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이론화, 신념화, 체계화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그러면서 탁상공론이 자꾸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현실의 문제, 이론보다는 일상의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라는 제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선 정부가 오면서 다당제가 되면서 이런 문제가 점점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점점 더 이론화가 강화되는 현상이 보이는데 그런 것보다는 좀 더 현실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런 문제면서 저희가 뭐 기능주의다, 단계다, 전략이다 이런 것을 너무 빠지지 말고 저희가 과거 통일정책을 보면은 무슨 기조, 원칙, 목표, 전략, 과제 너무 많은데 이런 것보다는 좀 더 단순하게 현실의 문제, 핵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교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권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문제로 들어가서 오히려 이론화를 좀 줄이는 것이 저희가 좀 갈등을 줄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을 좀 저희가 앞으로 그 대선 정국에서 좀 약간 줄여나가는 되지 않나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그리고 이제 그런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토론과 그런 전략은 큰 전략은 물론 세워나고 방향을 세워놔야 되겠지만 이런 것은 너무 이런 좀 약간 좀 전략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좀 공론화하는 그런 장이 많아서 그때 그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좀 더 많은 논의와 개방된 토론이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나가면 좀 더 이런 문제를 푸는데 좀 더 갈등을 줄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간 관계상 이건 줄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원장님, 소장님, 훌륭한 강의 또 토론 잘 들었습니다. 오늘 같이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17년도에 오영수.